네, 2월 8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네. 네, 참 주말 사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애플카 협력 논의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그룹들이 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쵸.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슈가 좀 오늘로 끝이 난다면 이번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필 또 다른 투자자분들, 모든 투자자분들이 주말에 쉬시는 동안에 이제 이게 네, 악재가 좀 맞아요. 부각이 돼가지고 아마 현대기아차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온 내용 팩트만 이제 딱 놓고 보면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현대차도 이제 발표를 했고 기아차도 이제 공시를 좀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M&A 같은 거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종적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사실 무근이다.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다.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애플이 이제 비밀주의라는 게 스티브 잡스 때부터 내려온 상당히 이제 좀 공고한 전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최근에 워낙 언론들을 통해서 현대기아차의 협력설이 보도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심기가 좀 언짢았던 게 아닐까. 혹은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딱 이런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때 일본 쪽에서도 또 동시에 이제 보도가 나온 게 니혼게이자이 신문 같은 데서 주로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일본 기업을 포함해서 애플이 동시에 한 6개 기업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사실상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설계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고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 말 그대로 이제 공장을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할 때 한 곳에만 물량을 주는 것보다는 한 두세 군데 정도 나눠서 주는 거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협상력에 대한 어떤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 애플과 현대기아차 협력 논의에서도 막판에 이제 조금 이런 진통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런 노이즈를 통해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주가가 오늘 장중에 현대그룹주들의 시가총액이 전체 10조 원이 넘게 또 빠지기도 했었는데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찬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기아차 그룹의 미래차 전략이 바뀐 게 전혀 없거든요.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현대기아차에 특히나 이 GMP를 이제 주목을 하면서 협력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을 팽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래차 쪽 모멘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영민 DJ님께서 짚어주신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도 네.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해 주셨던 이 반도체 쪽이죠. 엑시콘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시해 주셨던 당일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 또 추가적인 흐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쉬어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악재 아닌 악재가 이제 불거진 거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자동차 종목들이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 오히려 대신에 반도체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별 문제 없이 이번 이제 악재도 딛고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연휴가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10일 날 옵션 만기일도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수급적인 이슈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좀 중첩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는 자동차 관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약바이오 다 같이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지수가 거의 보합 근처까지 이제 회복될 때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상승 전환이 되고 삼성전자도 거의 1% 가까이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지난주에 특히나 이제 YIK라는 기업이 상당히 이제 큰 매수 규모 수주 금액을 이제 달성을 했다는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검사 장비 쪽을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발주를 한다라는 건 전공정 장비 쪽도 조만간에 이제 투자가 개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엑시콘이라는 기업 제가 목표가 17,500원 말씀드렸으니까 오히려 설 연휴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반도체 종목들 미리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수 장비 쪽이 좀 부진하면서 좀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렇죠. 선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엔 컴퍼니를 좀 리뷰를 해볼 텐데요. 뭐 현재 6%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가 질주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데 6거래일째 상승 중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실제로 뭐 매수를 할 때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긴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컴퍼니라는 기업이 타이어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차라리 그냥 한국 타이어를 해버리는 게 어땠을까? 오늘 한국 타이어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악재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결국 이 기업들의 주가라는 건 실적 모멘텀이 이제 가장 강력한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도 석유화학 업종들이 정말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대한유화라든지 오늘 또 애경유화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쳤고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은 넓게 봤을 때는 이제 석유화학 업종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엔 컴퍼니를 이제 지난 2월 4일 날 여러분들께 딱 21,000원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이제 잡아드렸는데 목표가는 24,500원 말씀드렸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봉, 월봉을 한번 열어보시면 아직도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석유화학 기업들 중에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특히나 실적이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걸로 이제 기대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모멘텀을 좀 주목한다면 딱 실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24,500원 목표가 계속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는 종목입니다. 24,500원 목표가 금방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 네. 종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리뷰해볼 종목인데요. 2월 3일에 편입해 주셨던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네. 뭐 이쪽도 뭐 자율주행 쪽도 굉장히 그렇죠.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이에요. 네. 뭐 자와전자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뭐 세코닉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다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오늘도 상승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살짝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거. 차익 실은 오늘 어찌 보면은 악재 아닌 악재가 이제 부각이 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도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동안에 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전혀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좀 더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15,000원대가 이제 상당히 조금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7,000원 정도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TOF 소위 말해서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 TOF와 관련된 검사 장비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나 작년 3분기 이후에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물량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폴디드 줌이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했고 또 OIS 손 떨림 보정이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올해는 10배 폴디드 줌도 이제 작년에 채택된 건 이제 5배 폴디드 줌이 채택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10배 폴디드 줌이 채택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폴디드 줌 채택이 이제 좀 늦어진 애플까지도 올해 새롭게 출시하는 아이폰 모델에서부터는 폴리드 줌이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라든지 자와전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7,000원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홀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일 뿐이고 지금은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네. 또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554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6,940원에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십니다. 네. 70% 보유라고 네. 하셨어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주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요. 네. 차트, 제 머릿속에 있는 차트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들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이
작년 하반기 때 주가가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법 이제 뚜렷하게 반등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연초 되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특히나 4차 산업과 관련된 대형주들이 워낙 좀 강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다 보니까 조선주들은 약간의 이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사실 LNG선 세척을 이제 인수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조선주들이 실적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단순히 이제 시장 트렌드 때문에 주가가 이제 좀 누른 거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도 저점을 이용해서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삼성중공업은 일단 보유를 하시되 다만 이제 비중이 워낙 많으시니까 한 7,000원대 위로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부 비중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7,6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쪽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7,000원 쪽에서 비중 조절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 3279번님께서 남겨주신 고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매수가가 12만 원에 비중 15% 보유 중이라고 네. 하십니다. 뭐 AI 인공지능 쪽으로 뭐 고점 대비해서 30% 그렇죠. 이상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고영도 이제 14만 원대까지 주가가 슈팅이 한번 들어왔을 때 실제로 원래 고영이라는 종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복강경 수술 로봇이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한다는 그런 호재 덕분에 최근에 한 14만 원대까지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는데요. 눌림목이 이제 들어올 때 한 12만 원 정도에서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주가가 이제 10만 원 초반까지 쭉 빠져버리다 보니까 손절 매도를 할까 들고 있을까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요 고영이 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사실 본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지금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시장도 LG전자가 또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고 또 현대기업도 또 로봇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로봇 쪽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고영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워낙 단기간에 좀 강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단기 슈팅 이후에 일부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면서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받은 거라고 보고요. 10만 원대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오히려 반등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단기 목표 가격은 13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매수가 회복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매수가가 회복된다면 13만 5천 원까지 수익 구간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쪽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를 13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신데요. 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을 매수가 4만 3천 원에 비중을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매수가까지 갈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명신산업도 오늘 어쨌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은 좀 조정받는다라는 거 분명히 좀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사실은 이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연초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슈가 좀 부각됐거든요. 테슬라부터 또 애플카까지 자율주행 전기차 사실은 어찌 보면 애플카에 대한 논의도 빨라야 2024년에 생산을 시작한다잖아요. 근데도 벌써 올해가 2021년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워낙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명신산업 역시도 또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상장되자마자 시장이 워낙 큰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5만 원대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쭉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이제 매수가가 좀 높아서 좀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뭐 이번 조정 이후에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이제 가격 회복을 기다리시면서 기계적인 손절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자동차 쪽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반등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시고요. 네.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네,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고점에 대한 부담감 네. 그게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네. 네, 그럼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를 하다 보면 고민 생기는 게 당연하시니까요.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는 샵 2034번으로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 영민 DJ님께서 이렇게 네. 시원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영민 매니저님의 원샷 원킬 종목 이제 들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32만 6천 원에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그렇죠. 제가 좀 대표적으로 어쨌든 종목을 이제 매수하시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제 조정받고 있지만 이걸 이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악재로만 보지는 않겠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제가 직접 편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 거의 뭐 10% 이상 조정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럼 왜 굳이 제가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중에서도 굳이 현대모비스를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느냐면 현대차는 뭐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오늘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이 좀 됐고, 그리고 이제 기아차는 지난주까지 기아차가 이제 직접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이제 생산한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세게 올라갔으니까 오늘 또 조정이 좀 들어올 때는 10% 넘게 조정도 조금 세게 들어오는 건데요. 현대모비스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뭐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래차, 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단순히 이제 부품들을 조립하고 가공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기업에 있었다가 최근엔 이제 완전히 이제 기업의 색깔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제 이 GMP 플랫폼에 들어가는 전장용 부품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좀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미래차가 계속해서 보급이 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실제로 어찌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도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플을 포함해서 이제 다수의 이제 북미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이제 유럽 자동차 기업들도 현대차와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왜 굳이 현대기아차냐?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직 계열화의 장점 그리고 이 GMP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강점을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좀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껍데기만 바꾸면 여러 모델의 그 플랫폼을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에 조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이런 미래차를 좀 더 쉽게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미래차에 빼놓지 않고 부품을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도 전동화 부품과 관련해서는 거의 현대모비스가 독점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구동 모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BMS라는 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가 이제 탑재가 됐을 때 결국 이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이 매니저 시스템이 이제 분명히 필요한데요. 이 BMS라는 것도 현대모비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전력 제어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품귀 현상이 되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 전력 제어가 왜 중요하겠어요? 사실 내연기관 차들은 휘발유를 이제 기름을 이제 주유를 해가지고 그 기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자동차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나 수소차는 수소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충전을 했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자동차가 이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을 잘 관리를 해줘야 만족할 만한 이제 연비가 달성이 되겠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 바로 전력 제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전력 제어 시스템들을 현대기아차 그룹에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현대모비스라는 거죠. 한 3년, 4년 동안에 현대모비스의 수익성이 대단히 좀 안 좋아졌었다가 2019년 하반기 그리고 작년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수익성까지도 이제 함께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32만 6천 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중기 관점으로 40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8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현재 7%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미래차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매수가를 32만 원, 목표가를 40만 원까지 보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55,700원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명절을 앞두고 있고 옵션 만기일도 있고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 구간에
시간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주력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제 조금 쉬어가는 반면에 약간 이제 개별주 스타일의 종목들, 특히나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카카오 게임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100만 원 위로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에 이제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이제 꽤나 좋았거든요. 물론 지금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는 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올라오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스타일,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스타일이 비슷하게 이제 바닥권에서 U자형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온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상당히 좀 독특하게 B2P라고 해가지고요. 바이 투 플레이, 미리 이용료를 내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온라인 게임이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출시되고 나서 딱 1개월 만에 한 100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다라고 해요. 결국은 카카오 게임즈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이제 평가받으려면 후속적으로 이제 올해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 쪽에서 얼마나 이제 성과가 나올 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목할 부분은 실적 그리고 이제 낙폭과 대 가격 매력,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63,000원, 손절 가격은 49,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카카오 게임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잡기 힘든 종목별 장세 계속해서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궁금하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도 네, 준비하셨을까요? 오후 4시에 제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일단 뭐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동차 업종도 분석해 드리고 딱 3거래일 동안에 여러분들 설 연휴 전에 시장 대응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